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19회차. 이번에 차는 라리가하고 EPL로 구성됐는데 그 라리가가 8경기고 EPL이 6경기밖에 안 돼요. 그 EPL이 이번 주말에 FA컵 4강 경기들이 치러지면서 좀 수년된 경기들이 있어서 EPL은 이번 주말에 6경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유럽 리그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죠. 순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유럽 대항전에 출전할 수 있는 그 상위권 팀들의 경쟁도 치열하고 이 강등권 탈출을 위한 싸움도 벌써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죠. 14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브라이턴 경기인데요. 토트넘이 에스턴 빌라 원정에서도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최근 리그 7경기에서 6승 1패의 상승세인데 이 7경기에서 무려 25득점에 5실점밖에 없습니다. 최근 3경기로 좁히면 더 좋은데 12득점에 2실점이에요. 이 콘테 감독의 3-4-3 전술이 이 팀이 완전히 이제 녹아들면서 확실히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고 이 중심에 손흥민 선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는 빌라 원정에서도 해트트릭 기록하면서 최근 리그 3경기에서 6골 1도움 아주 맹활약이죠. 이날 경기에서 레프트백 도어티가 좀 부상을 당해서 아쉬움이 남긴 하죠. 레길론이 교체로 나와서 소화를 했습니다. 이 3백과 윙백 사이 공간 수비에 어려움이 조금 있긴 했는데 요리스 골키퍼의 선방으로 위기는 벗어났죠. 브라이튼이 아스날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8경기 1무 7패의 부진에서 벗어났죠. 오랜만에 거둔 승리였지만 이 브라이튼의 경기력이 살아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 3백 형태로 운영을 했고 중원에서 부상에서 복귀한 음에프가 오랜만에 선발 출전하면서 비수마랑 함께 이 공수 밸런스를 잘 잡아주긴 했어요. 근데 원체 아스날 전력이 좋았던 만큼 이제 상대 공세에 많이 밀렸고 측면 수비 특히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도 이제 박스 안에 수비 숫자 많이 두는 이 밀집 수비를 하면서 슈팅 공간을 안 주면서 버텨냈습니다. 역습 전개에서 선제골을 뽑아냈고 이 음에페 중거리골로 앞서갔죠. 막판 상대 슈팅이 연달아 골대를 때리는 등 이 브라이튼에게는 좀 운이 따랐던 그런 행운의 승리였죠. 최근 토트넘의 경기력이 너무 좋습니다. 이 브라이튼이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서겠지만 케인과 이 발빠른 공격수들의 조합으로 토트넘이 충분히 이겨내겠죠. 이 브라이튼이 아스날을 상대로도 측면 수비에서 굉장히 고전했고 이 박스 안에 수비 숫자를 많이 두면서 버텼지만 아스널에 비해서는 확실히 결정력이 좋은 이 토트넘이죠. 토트넘이 선제골을 기록할 경우에는 이 상대가 라인을 올리면서 이 뒷공간이 노출됐고요. 그러면 최근 기세가 좋은 토트넘이 대량 득점도 가능한 경기가 되겠죠. 이 경기 토트넘의 승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엘체와 마요르카 경기인데요. 엘체가 소시에다 상대로 홈에서 잘 싸우긴 했는데 2대1로 패했죠. 이 루카스 보예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카릴로가 선발로 나서면서 전반 3분 만에 이 레프백 그 모리카의 오버래핑 크로스를 마무리 슈팅하면서 그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수비 라인이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 상대 돌파를 저지하려다가 페널티킥도 내줬는데 상대 실축으로 위기를 넘겼죠. 수세적으로 밀리다가 결국 상대 크로스에 헤더 실점하며 무너졌죠. 동점골 허용 후에는 또 바로 코너킥 상황에서 추가 실점하면서 무너졌습니다. 뭐 그 박스 안에서 헤딩을 허용하는 이 센터백들의 위치 선정이 조금 아쉬웠던 모습이었죠. 마요르카가 에이티 마드리드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이 강등권 싸움에서 잘 버티고 있죠. 올 시즌 에이티 마드리드와의 두 차례 맞대결 모두 승리하는 이변이었죠. 수비적으로 밀린 경기였는데 박스 안에 수비 숫자를 굉장히 많이 두면서 상대 공세를 이 몸을 던지며 막아냈습니다. 리그 14경기 만에 무실점 경기였죠. 후반 중반 페널티킥 얻어내면서 결승골을 뽑아냈고 이 상대보다 확실히 더 많이 뛰고 확실히 투지 있는 플레이로 버텨냈습니다. 엘체가 현재 강등권과 승점 4차이죠. 마요르카는 1차이예요. 두 팀 모두 승점 3을 노리는 경기를 할 거예요. 엘체는 보예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는 만큼 확실한 마무리 능력이 좀 부족할 거예요. 왼쪽 라인의 돌파는 좋지만 이 중앙에서 마무리가 관건입니다. 마요르카는 최근 모든 선수들이 투지 있게 뛰면서 전원 수비, 전원 공격에 가깝게 활동량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마요르카가 많이 뛰면서 이 경기 우세하게 경기를 가져갈 것 같은데 라인을 올리다가 뒷방을 허용하면서 무너질 가능성도 되게 크죠.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서로 승점 3을 가져가기 위해서 공세 펼치면서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맨유와 노리치 경기죠. 맨유가 강등권 바로 위에서 허덕이던 이 에버턴 원정에서 1대0으로 패였죠. 최근 챔스 포함해서 3경기째 승리가 없이 부진하고 단 1득점에 그치면서 공격력이 약화됐죠. 경기 후 호날두의 이 팬폭행 불미스러운 사태까지 번지면서 뒤숭숭하죠. 수비적으로 나선 에버턴 상대로 공세를 펼쳤지만 박스 인근에서 슈팅의 마무리가 잘 안됐고 크로스의 정확도도 좀 떨어졌죠. 호날두가 상대 밀착 수비에 좀 고전했고 오히려 상대 역습 상황에서 슈팅이 굴절되면서 실점하고 말았죠. 레시포드가 골은 없었지만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침투 플레이가 되게 좋았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죠. 상대 픽포드 골키퍼 선방이 너무 좋았던 맨유로서는 운이 없었던 경기입니다.
노리치가 번리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무려 9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죠. 7경기 남겨둔 상황에서 17위와 승점 7 차이라 노리치도 아직 강등이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포기할 상황은 아닌 만큼 노리치에게 굉장히 값진 승리였죠. 번리 상대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했는데 푸키와 멜로의 호흡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 코너킥 세컨볼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넣었고 후반 막판 이 상대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자 푸키가 세기골을 박아놨죠.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한 거예요. 노리치 수비가 잘했다기보다는 근데 상대의 공격 짜임새가 좀 부족했던 경기였죠. 맨유의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 이번 상대는 노리치전, 더군다나 홈에서 최하위 노리치 상대로 발목을 잡힐 만큼 이 맨유 선수들의 멘탈이 망가진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 득점력이 저조한 이 맨유이긴 한데 노리치의 헐거운 수비를 상대로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최근 폼이 좋은 레시포드나 엘링가 이런 측면전에서 중앙으로 침투하는 플레이들이 충분히 득점으로 연결될 겁니다. 맨유의 승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소튼과 아스날의 경기인데요. 소튼이 첼시에게 무려 6대 0으로 무너지면서 부진이 길어지고 있죠. 이 한 번씩 이래요. 뭐 최근에 9대 0으로 진 적도 있었죠. 재작년에 연속으로. 네, 에버튼과 노리치 하위권 팀에게 연승을 거둔 뒤에 최근 빌라, 뉴캐슬, 와포드, 맨시티에게 연패를 당하고 리즈와 비긴 뒤 다시 첼시에게 패했죠. 이 홈 경기에서 전반 초반부터 실점하면서 31분 만에 네 번째 실점으로 허용했죠. 아예 그냥 무너졌어요, 선수들이. 전반 2분, 6분 이 상대 슈팅이 골대를 때렸고 결국 8분 만에 실점을 했습니다. 센터백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상대 움직임을 너무 놓쳤고 이 중원 미드필더들이 이 수세로 몰리다 보니까 너무 낮게 수비하다가 공간이 벌어지면서 중거리골도 많이 내줬죠. 뭐 더군다나 중앙에서 믿을 만한 그 미들맨 워드프라우스의 실책까지 나오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스날이 크리스탈 브라이튼에게 충격의 2연패를 당했죠. 두 경기 모두 경기 내용적으로는 아스날이 확실히 우세하고 좋은 축구를 보여줬지만 골 결정력이 좀 따르지 않았죠. 키어린 티어니와 이 토마스 파티 두 주축 선수의 부상 이탈로 수비 밸런스가 깨진 것도 커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위치에 다른 선수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공격 진영에서의 짜임새도 좀 헐거워졌죠. 공격적으로 운영은 했는데 이 박스 안에 수비 숫자를 많이 둔 상대 밀집 수비를 넘지 못했죠. 결국 티어니가 빠진 왼쪽 측면이 뚫리면서 역습 상황에서 선제 실점을 했고 중거리골에 추가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막판 웨데고르와 페페의 슈팅이 연달아 골대를 때리는 좀 불운도 있었죠. 웨데고르의 중거리골로 많이 했지만 거기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소토는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려다가 수비적으로 몰리면서 대량 실점을 했고 아스날은 티어나 자리에 자카, 파티 자리에 웨데고르가 위치했었는데 본인 자리가 아닌 만큼 이 수비적인 허점이 좀 보였어요. 사우샘프가 베르너, 하베르츠 이런 빠른 선수들의 박스한 움직임을 굉장히 고전했었는데 아스날 역시 뭐 스미스로우나 사카, 마르티넬리가 충분히 그런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죠. 웨데고르가 2선이나 3선이냐에 따라서 아스날의 경기력이 달라질 것 같아요. 웨데고르가 2선으로 올라와야지만 아스날 공격력이 풀리면서 승리할 것 같네요. 경기 사우샘프의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와포드와 브렌트포드의 경기인데요. 와포드가 리즈에게 3대 0으로 패하면서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로 굉장히 부진하죠. 수비 밸런스가 좀처럼 정돈되지 않으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 내린 후 이 3-2 향한 역습 전개를 노리지만 수비가 너무 흔들리고 있죠. 특히 중앙 수비수들의 허점이 좀 큽니다. 제공권 싸움에서도 강점은 못 보이고 민첩성도 떨어지면서 반응 속도도 느리죠. 이 리즈에게 첫 실점 장면에서도 센터백 둘 다 갑자기 방향이 바뀐 공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면서 반박자 느린 움직임으로 실점하고 말았죠. 센터백 사미르의 미스로 추가 실점도 내줬고 중거리 실점까지 내주며 무너졌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웨스트햄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입니다. 노리치, 번리 이 하위권 상대로 연승했고 레스터에게 발목을 잡혔지만 이어서 첼시, 웨스트햄 이 강팀 상대로 2연승에 상승됩니다. 확실히 중앙에서 에릭센이 합류하면서 경기 운영이 굉장히 매끄러워졌고 경기 주도권을 쥐고 운영하자 수비 뒷라인도 굉장히 안정이 됐죠. 에릭센 합류로 이 세트피스에서의 킥 정교함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은베모와 토니 이 투톱에 의존하던 팀이었는데 확실히 이 선수들도 한 골씩 터트리며 결정력을 또 보여줬죠. 같은 승격 팀이지만 결과는 달라질 것 같은 두 팀이죠. 이 브래드포드가 최근 에릭센 합류 후 경기 운영 능력이 생기면서 안정감을 찾은 것과 달리 와포드는 수비 라인은 엉성하고 공격진은 특히 사르 정교함이 너무 떨어지고 있죠. 전체적인 팀 짜임새가 올라온 브래드포드가 어렵지 않게 승리할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와포드의 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알라베스와 라요의 경기인데요. 알라베스가 오사수나에게 1대 0으로 패하면서 리그 연패가 4로 늘어났죠. 수비적으로 나서면 이 측면 전개를 통해서 호셀로의 머리를 노려봤지만 이 크로스 연결까지 잘 별로 되지 않았어요.
수비적으로 나섰음에도 위기가 굉장히 많았죠. 특히 제공권 싸움에서 크게 밀렸습니다. 전반 중반 페널티킥을 허용했지만 이 파체코 골키퍼의 선방으로 막아냈는데 후반 추가 시간 박스 안에서 상대의 패스 플레이를 쫓아가지 못하며 무너졌죠. 계속 후반 막판에 이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무너지고 있는 알라베스죠. 왼쪽 측면에서 이 리오자의 스피드는 굉장히 역습 상황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라요가 발렌시아와 1대1로 비기면서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죠. 리그 12경기에서 근데 승리가 없습니다. 상대가 수비적으로 운영하자 이 홈에서 라인을 올리며 공세를 펼쳤죠. 이 선에서 이 팔라존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고 가르디올라도 중앙만 고집하지 않고 측면으로 벌리기도 하고 이 박스 안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상대 역습 측면 크로스에 선제 실점하긴 했는데 팔라존의 이 환상적인 전진 패스를 가르디올라가 논스톱 슛으로 골망을 가르며 동점골 성공했죠. 부진했던 가르디올라가 최근 2경기 연속골로 폼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라요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졌죠. 특히 이 선에서 이 팔라존의 공격적인 전개와 슈팅 시도 그리고 가르디올라의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 라인에서 미스가 나오면서 승리를 놓치고 있었던 라요죠. 알라베스는 현실적으로 강등을 피하기 되게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내주는 실점이 너무 많죠. 라요의 우세가 확실히 예상이 되는 경기이긴 한데 알라베스도 리오자를 앞세운 역습 한 방도 있고 홈인 만큼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거예요.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알라베스의 무패 예상합니다. 7번째 경기는 발렌시아와 오사수나의 경기인데요. 발렌시아가 라요와 1대1로 비겼죠. 최근 패배는 없는데 이 발렌시아가 득점력이 좀 저조해지면서 하위권 팀들 상대로도 승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힐도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이 측면에 스피드도 많이 떨어졌죠. 역습 상황에서 게데스가 상대 측면 돌파한 후에 크로스한 공이 이 솔레르의 선제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수비적으로 잘 버텨내긴 했는데 막판 상대의 전진 패스에 의한 논스톱 슛 그거 뭐 상대 공격이 워낙 패턴이 좋았어요. 동점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죠. 오사수나가 알라베스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했죠. 상대적인 약체인 알라베스 상대로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우세한 경기 펼치면서 뭐 정반 중반에 페널티킥을 얻어내기도 했는데 가르시아의 킥이 상대 골키퍼에게 막히는 좀 불운이 있었죠. 우세한 경기가 0대0으로 끝나가는 후반 추가 시간에 박스 안에서 침착한 패스 플레이로 이 부디미르가 결승골을 뽑아냈죠. 부디미르 최근 리그 3경기 연속골입니다. 공격적인 운영에 비해서는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졌던 그런 좀 아쉬움이 나왔던 오사수나죠. 발렌시아가 최근 패배는 없지만 골 결정력이 떨어지면서 무승부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까지 브라이언 힐의 출전도 좀 어려워 보인다고 하네요.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질 수가 있죠. 리그 중위권 팀들의 팽팽한 맞대결이 예상이 되는 경기죠. 발렌시아가 장기인 그 게데스 가야 콤비의 왼쪽 라인 공략으로 나오면서 좀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것 같긴 해요. 다만 오사수나도 최근 부디미르의 폼이 굉장히 좋은 만큼 충분히 득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발렌시아가 우세하겠지만 무승부 가능성도 꽤나 커 보입니다. 8번째 경기는 헤타페와 비아레알의 경기죠. 헤타페가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면서 최근 3경기에서 1승 2무였는데 그 기세가 꺾였죠. 원체 전력 차이가 컸던 만큼 수비적으로 내려서서 운영했는데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이 5백을 세웠지만 중앙 수비수 3명이 몰리면서 허점이 좀 많았고 뒷공간 패스에 너무 취약한 모습을 보였죠. 저는 수비에 가깝게 내려섰지만 위험 지역에서 상대 개인기 돌파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무너졌습니다. 박스 안에 숫자가 많아도 상대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전혀 쫓아가지 못했죠. 비아레알이 주말 리그 경기에서 빌바오와 1대1로 비겼지만 챔스 대비한 로테이션이 조금 있었죠. 빌바오 수비 밸런스가 워낙 견고했던 만큼 공격적인 운영에도 쉽사리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상대 역습 전개는 잘 막아냈는데 전방 마판 상대 견고한 패스 플레이 공격 전개에 선제 실점을 하고 말았죠. 후반 초반 이 추쿠에즈의 힐패스 한 방으로 상대 수비 라인 벗겨내면서 동점골을 성공했습니다. 챔스에서는 미넨 상대로 상대 공세에 크게 밀렸지만 거의 전원 수비에 가깝게 내려서면서 버텨냈죠. 후반 초반 상대 압박에 빌드업이 잘리면서 실점을 했지만 후반 막판 교체 투입된 추쿠에즈가 역습 상황에서 동점골을 성공시키면서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전력 차이가 굉장히 큰 경기죠. 비아레알이 최근 보여주는 완벽한 수비 밸런스를 이 헤타페의 허술한 공격력으로는 뚫어내기 힘들어 보입니다. 주중 경기 치르면서 체력 부담이 있을 비아레알이긴 한데 헤타페 원정에서 쉬어가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최근 단즈마와 추쿠에즈 폼이 굉장히 좋은 만큼 상대를 끌어들인 후 완벽한 카운터로 승리를 가져갈 것 같아요. 헤타페의 패 예상합니다. 9번째 경기는 그라나다와 레반테의 경기입니다. 그라나다가 세비야 원정에서 선전하긴 했는데 이제 4로 패했죠. 거의 5-3-2 형태로 운영하면서 수비에 초점을 두며 역습 형태로 노렸고 전반 중반 마키스가 역습 상황에서 중거리골로 앞서갔습니다.
세트피스 수비에서 상대 센터백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오프사이드 라인이 깨지면서 추가 실점을 했죠. 후반 막판 센터백 디아즈가 코너킥에서 동점골을 성공시키긴 했지만 이거 후반 추가 시간에만 내리 두 골을 내주면서 무너졌죠. 박스 안 수비에서 센터백들의 집중력이 너무 떨어졌는 모습이었죠. 레반테는 바르셀로나에게 2대3으로 패했죠. 최근 비아레알, 바르셀로나 이 강팀들과 붙었지만 1승 1패, 두 경기 연속 2득점 경기로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수비 쪽에 숫자를 많이 두고 최전방에 모랄레스와 마티를 타겟으로 역습을 노렸죠. 앞에서 볼을 키핑해주며 중원에서 캄파냐와 라도자도 공격에 가담하면서 숫자를 확 늘려줬어요. 모랄레스는 확실히 존재감을 보이면서 개인 기량, 특히 이 드리블 능력을 잘 보여줬습니다. 후반에만 페널티킥을 3개를 얻어냈는데 2개밖에 성공을 못 시키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죠. 상대 크로스의 센터백들이 대처 못하면서 헤딩 실점을 했고 컵백에 이은 중거리 실점,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상대의 얼리 크로스에 결승골을 내주면서 무너졌습니다. 레프트백 손의 오버래핑도 굉장히 날카롭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두 팀은 현재 승점 7차이죠. 이번 경기를 레반테가 잡아내게 된다면 강등권 탈출에 가속이 붙을 것이고, 그라나다는 자칫 여기서 발목을 잡히면 치열한 강등 싸움에 끼어들게 될 것입니다. 최근 모랄레스의 폼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레반테의 역습이 날카롭죠. 전체적인 짜임새에서 최근에 레반테가 앞서 보입니다. 서로 지지 않는 축구를 하려고 할 거예요. 아무래도 레반테가 원정인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꽤 커 보입니다. 이 경기 그라나다의 무패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뉴캐슬과 레스터 경기인데요. 뉴캐슬이 울버햄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최근 3연패 부진에서 벗어났죠. 윌록이 부상으로 결장을 했고 프레이저도 전반 초반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지만 3선에서 바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롱볼 축구로 나섰죠. 조엘링턴이 공격적인 연결로 몰아쳤지만 득점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후반 중반 역습 카운터에서 조엘링턴의 전진 패스를 받은 크리스 우드가 돌파하면서 PK를 얻어냈고 이 PK를 성공시키며 결승골을 뽑아냈죠. 막시맨과 이 기마라이스의 측면 공략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 두 선수 개인 기량은 좋지만 이 패스의 정확도, 마무리 패스의 정확도가 너무 떨어졌죠. 레스터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PSV와 0대0으로 비겼고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크리스탈 상대로 2대1로 승리했죠. 이 아인트만 상대로는 메디슨의 공격 진영에서의 활약이 좋았는데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잘 짓지 못했죠. 이선 자원들의 강한 전방 압박이 돋보였었습니다. 크리스탈 상대로는 루크만과 다카, 메디슨이 최전방에 위치하면서 확실히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전략이 잘 먹혔어요. 듀스버리엘의 그 수루 패스를 루크만이 선제골로 연결했고 다카가 측면에서 연결한 공을 듀스버리엘이 완벽한 터닝 추가골로 기록을 했죠. 상대 페널티킥을 슈마이클이 잘 막아냈지만 수비수 미스로 다시 차게 됐고 다시 찬 것도 재차 막아냈는데 이거를 리바운드 헤딩 실점하면서 한 골 내주고 말았죠. 레스터가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를 치러야 해서 체력적인 부담이 꽤 있을 경기이긴 한데 최근 레스터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전방 압박이 잘 먹히면서 깔끔한 역습 전개가 돋보이죠. 아무래도 이 듀스베리올의 역할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최근 토트넘에게 50점했던 뉴캐슬 수비 라인은 확실히 스피드의 약점을 보였던 만큼 이거 레스터의 우세가 확실한 경기입니다. 다만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만큼 무승부도 깔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경기 뉴캐슬의 무패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번리 경기인데요. 웨스트햄이 유로파에서 리옹을 상대로 1대1 무승부, 이어진 브렌트포드와의 리그 경기에서는 2대0으로 패하면서 좀 부진하죠. 유로파에서는 이게 리옹의 공격적인 운영에 크게 밀리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벤나마나 안토니오 향한 역습을 노렸는데 오히려 전반 막판에 레프트백 크레스웰이 퇴장당하면서 가까스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죠. 상대 수비 미스로 보이니 선제골이 나왔지만 박스 안에서 클리어링하지 못하면서 결국 동점골 내주면서 비겼죠. 브렌트포드에게도 상대 공격적인 운영에 고전하며 패했는데 이 주전 센터백 준마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좀 악재가 꼈습니다. 결국 중앙 수비에 허점을 드러내며 실점하며 패했죠. 번리가 노리치에게 2대0으로 패하며 다시 좀 부진한 모습이에요. 최근 4연패 뒤에 에버턴 상대로 1승을 거뒀는데 노리치에게도 무득점으로 패하며 좀 아쉬운 경기력입니다. 17위 에버턴과 4점 차로 벌어진 만큼 매 경기 결승전인 수준으로 뛰어야 될 겁니다. 상대 강한 압박 공세에 고전을 했었죠. 코너킥 세컨볼에 중거리 실점을 했고 후반 막판 이 센터백들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추가 실점을 했죠. 레프트백이 타일러의 공격 가담 후 백업이 느리면서 수비 공백을 많이 생겼었습니다. 패했지만 포론에서는 확실히 측면에서 존재감을 보여줬죠. 웨스트햄 중앙 수비 기둥인 준마가 부상이고 유로파 경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체력적인 변수도 작용을 할 거예요. 최근 안토니오가 좀 주춤하긴 하지만 벤나마와 보엠, 포나스 이런 이선 자원들의 폼이 굉장히 좋은 만큼 번리, 최근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번리 상대로는 충분히 웨스트햄이 이겨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웨스트햄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에이티 마드리드와 에스파뇰의 경기인데요. 에이티 마드리드가 주말 리그 경기에서 마요르카에게 1대0으로 패했고 챔스에서는 맨시티와 0대0으로 비겼죠.
챔스에서는 3-4-3으로 공격적으로 나서며 운영했는데 맨시티의 중원 운영이 좀 막혔습니다. 수비시 5백으로 내리고 상대 뒷공간을 노렸는데 후반 공격적인 선수 교체를 했는데도 결과를 뒤집으려 했는데 역부족이었죠. 굉장히 잘 싸웠지만 근데 이 경기도 상대의 골대 불운이 없었다면 에이티 마드리드가 그래도 이겨내기는 힘들었을 경기 같습니다. 마요르카 상대로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우세한 경기를 하긴 했는데 상대 밀집 수비에 좀 고전했고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패하고 말았죠. 에스파뇰이 셀타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했죠. 데토마스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최전방에서 존재감을 보였고 이 나르데가 좌우 측면에서 드리블 능력을 뽐내면서 상대 측면을 휘저었지만 이 중앙 공격수와의 호흡이 조금 아쉬웠죠. 측면 수비에서 허점이 많이 나오면서 위기가 많았지만 박스 안에서 센터백들이 몸을 던지는 투혼과 로페즈 키퍼의 선방으로 잘 버텨냈습니다. 후반 막판 상대 빌드업 미스를 가로채며 박스 안에서 우레의 결승골로 가까스로 이겼죠. 에이티 마드리드가 챔스에서 탈락하면 이제 리그에 집중해야 될 상황이죠. 자칫 다음 시즌 챔스 진출권을 놓칠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맨시티와 치열한 경기를 치렀지만 리그 경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에스파뇰의 최근 기세가 좋았지만 강등권 원전이 약체들을 상대로만 승리를 거뒀죠. 에스파뇰이 셀타 상대로도 측면 수비에서 애를 먹었던 만큼 에이티 마드리드라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거예요. 에이티의 승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빌바오와 셀타비고의 경기인데요. 빌바오가 비아레알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죠. 상대가 챔스 대비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팽팽한 경기가 됐습니다. 포백 라인이 견고하게 뒷라인을 유지하면서 상대 공격을 잘 받아냈고 이 중원에서도 벤켄도르가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하면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습시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르게 전개하면서 이 베렌게르와 무니아니 크로스 패턴으로 공격을 했죠. 전반 막판 윌리엄스에서 시작된 공격 전개에서 무니아니의 패스를 가르시아가 선제골로 연결했죠. 후반 초반 상대 힐 패스 한 방에 산터백들이 무너지면서 아쉽게 동점골을 내줬죠. 셀타가 에스파뇰에게 1대0으로 패하면서 4경기에서 승리가 없죠. 아스파스와 미나 투톱이 상대 박스에서 강하게 몰아치며 공세를 펼쳤지만 이 촘촘하게선 상대 수비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몸을 던지는 수비벽이 막히고 상대 골키퍼 선방이 막혔죠. 상대 측면 공격수들의 돌파에 측면 수비가 무너지면서 위기가 좀 많았습니다. 팽팽하게 진행되던 경기가 후반 막판 빌드업 패스 미스로 상대에게 공을 빼앗기며 이 셀타가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죠. 셀타가 경기를 잘 치르고도 경기 막판 집중력이 떨어지며 패했죠. 최근 빌바오 경기력이라면 홈에서 셀타에게 발목을 잡힐 상황은 아닙니다. 이 견고한 수비 라인은 충분히 상대 투톱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고 좌우 측면 크로스 공격 패턴으로 충분히 셀타의 수비벽을 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빌바오의 승 예상합니다. 14번째 경기는 세비야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인데요. 세비야가 오랜만에 대량 득점하면서 그라나다 상대로 4대2로 승리하며 부진을 벗어났죠. 홈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펼쳤고 거세게 상대를 괴롭혔죠. 4-2-3-1 형태로 나서면서 2선 자원들이 빠르게 공격 전개에 가담을 했습니다. 상대 역습 전개에 선제 실점했지만 상대 중거리 슈팅이 너무 좋았던 상대의 공격이었죠. 세트피스 이어진 상황에서 센터백 디에고 카를로스의 헤딩 동점골이 나왔고 오캄포스가 역전골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후반 막판 코너킥 상황에서 동점골을 내주긴 했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 미르와 고메즈의 추가골로 가까스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레알 마드리드가 주말 헤타페 상대로 2대0으로 완승을 거뒀죠. 챔피언스리그를 대비한 큰 로테이션은 없었고 상대가 약체인 만큼 레알다운 공격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상대가 전원 수비에 가깝게 내려서면서 공간이 없었지만 위험 지역에서 공격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돌파, 아웃프론트 크로스 기량을 뽐내면서 골을 뽑아냈습니다. 챔스에서는 첼시의 반격의 휘청이며 이 90분 경기에서 3대1로 패하면서 연장까지 갔죠. 레알 수비 라인의 미스보다는 상대 첼시 선수들의 플레이가 너무 좋았었습니다. 상대 기세에 좀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후반 교체 투입된 로드리고의 골로 연장을 끌고 갔고 연장 초반 이 벤제마의 헤더로 4강 진출에 성공을 했죠. 경기 자체는 매우 치열했고 120분 혈전에 따른 체력 소모가 꽤나 커 보이는 경기였죠. 세비야가 오랜만에 다득점 경기를 했지만 공격의 짜임새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후반 막판 상대 수비 라인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득점을 했죠. 레알 상대로는 득점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전력상 레알의 우세가 확실히 예상이 되긴 하는데 레알의 체력 소모가 컸다는 점, 무승부 확률이 굉장히 커 보이는 경기네요. 세비야의 무패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19회차 14경기 최종 픽입니다. 1경기는 토트넘의 승, 2경기 엘체의 승패, 3경기는 맨유의 승, 4경기는 사우샘프의 패, 5경기 와포드의 패, 6경기 알라베스의 무패, 7경기는 발렌시아의 승무, 8경기는 헤타페의 패, 9경기는 그라나다의 무패, 10경기 뉴캐슬의 무패, 11경기 웨스트햄의 승, 12경기 에티 마드리드의 승, 13경기 빌바오의 승, 14경기 세비야의 무패입니다. 이상으로 19회차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